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평생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년 이상만 거주 요건을 채우신다라고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3주택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88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19년도에 부가현 2구역 매수했고 녹번역 앞에 레미안 아파트를 20년도에 매수해서 보증금 5천에 110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는 도님은 센트레빌 25평 1억에 100만원 월세 거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네요.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민 부동산 하이킥 100만 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이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도님은 센트레빌 아파트 거기 보증금 1억 빼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녹번역 일대에 있는 베라이즈 아파트에 월세 5천만원 보증금 내주시고 반드시 그 집에 전입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 갖고 소액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2주택이 아닌 3주택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체 전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3주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다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투자처 다시 재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번역 바로 인근에 있는 레미안 베라이즈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고 입지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몇 평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월세를 5천에 110만원 정도 받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25평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도님은 센트레빌도 25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신축 아파트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주의 만족도도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쪽 이렇게 다시 전입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월세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일대가 서대문역 인근이죠. 그래서 아마 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거주를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앞전에 말씀드린 녹번역 일대로 갈아타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갈아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시는 거죠. 전입하시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충정로역 뒤편으로 해서 여기 부가현 2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이 이제 부가현 3구역이죠. 우리는 더 입지가 좋은 부가현 2구역 재개발 물건을 지금 취득하고 계셨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 변경 인가 신청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 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드시 부가현 2구역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 전략 3주택이 될 수 있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지금 부가현 2구역 재개발 물건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개발은 취득한 연도가 2019년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또 여기에 한 채가 더 있는데 신축 아파트죠. 자, 녹번 바로 앞에 있는 녹번 베라힐즈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이 아파트 취득한 연도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세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던 2020년 7월달에 취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를 주고 계시는데 전세 월세 만료가 2022년 7월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년도 7월달에 취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세는 보증금 5천에 11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주택수가 두 채인 2주택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5항에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는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시행령에, 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건은 A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야 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재개발 물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상태, 우리는 2019년에 먼저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대 1주택인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두 번째, A라는 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 B라는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자, A라는 주택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났습니다. 오래전에 났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물건이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난 이후에 B라는 대체주택을 우리는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체주택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는 재개발 이런 빌라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우리는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어딘가에 대체할 만한 주택을 사서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라는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이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B라는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A라는 재개발 물건이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자, 신축으로 완성된 이후에 A라는 주택의 세대원 전체가 2년 이내에 이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A라는 재개발이 신축으로 완성되기 전후로 해서 2년 이내에 B라는 대체주택을 매도한다면 이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녹번 레미안에 거주를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월세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님은 센트레빌에 월세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보증금 1억에 100만 원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1억 중에 나머지 약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내주시고 우리는 레미안 아파트에 전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만 우리는 세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얼마가 남습니까? 5천만 원 남죠. 이 5천만 원은 C라는 소형주택을 매수하셔야 된다. 이 소형주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세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을 5천만 원인 이 투자처를 좀 찾으셔서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니냐, 3주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3주택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체주택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형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신축으로 분양받아 취득할 경우에 취등록세가 85%가 감면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의 취등록세가 나오지만 거기에 85%의 이런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1%대 정도의 취등록세만 내고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주택자이시기 때문에 12.4%의 취등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8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약 7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밖에 나오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세금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에 녹번 레미안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이 두 가지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A와 B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B와 C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따라 거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으로 봐. 이것도 마찬가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1주택으로 보고 여기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 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녹번 레미안 아파트에 2년 이상만 거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주택 비과세 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대체주택 비과세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된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평생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녹번 레미안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고 또 녹번 레미안에 차액되는 부분, 이제 시세 차익이 난 부분을 부가현 2구역이 신축 아파트로 완성될 때 우리는 여기에 또 전입하셔서 2년 이상만 거주 요건을 채우신다라고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녹번 레미안에서도 비과세, 부가현 2구역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주택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과세 요건 충족돼서 세금이 절세될 수 있고 또 종부세도 걱정 없지 않습니까? 이 부가현 2구역 지금 재개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빌라에 대한 공시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상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고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처분이 난다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에선 제외가 되는 거고 녹번 레미안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소형주택은 남편분 명의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소형주택도 마찬가지 공시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제외가 되고 또 녹번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종부세가 발생이 되지만 사실상 공시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3주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 또 양쪽 가장 똘똘한 아파트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주택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소형주택은 5천만 원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입지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5천만 원 미만으로도. 그런 곳 반드시 추천을 받으셔서 다시 재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주택 전략으로 갈 수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3주택으로 가십시오.